김영재 원장하고 박채윤 씨 오늘 재판도 있었다는데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보면은 글쎄요, 윤 대표님, 네. 이분들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법정에서는 다 반성합니다. 최순실 씨랑은 완전히 안 하잖아요. 네, 최순실 씨는 이제 뭐 대통령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 뇌물 아니다라고 끝까지 세게 나가는 거고, 이분들은 아마 뭐 4,900만 원 안종범 수석한테 뇌물 준 거라든지 뭐 불법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무거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반성하는 거를 법정 판사들한테 보여가지고, 판사 앞에서는 반성문 자주 써요. 쓰고 나서 형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나와서 원래랑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대부분이 그 코스인데, 박채윤 저분이 부인이, 김영재 원장 부인이 처음에 특검에 출두할 때는 뭐 쓰러지고 뭐 내가 압박을 많이 받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꿨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정말 서러운 심정이고 그것을 판사님께 풀어낼 수 있게 하겠다. 지금 뭐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겠고, 또 남편인 김영재는 뭐 와이프 박채윤이가 구속되면서 서로 편지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법원에 좀 선처하는 거, 선처를 뭐 기대하는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조사 받고 재판까지 가면 대개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저희가 너무 다른 모습들을 지금까지 최순실 씨 원래 지금 이 김영재 부부가 보여주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죠. 사실 근데 이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영재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진 혐의 자체가 그렇게 중형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잘못하면 1심에서 최소한 뭐 집행유예 정도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풀려놓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형량을 가볍게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위 말해 개전의 정이 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참여하고 있느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 강력하게 그 재판부에다가 지금 어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이번 뭐 탄핵 선고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한국일보가요 39건이나 입수해가지고 이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윤 대표님, 저는 참 온갖 이 수첩이 민원으로 도배가 돼 있다라는 게 일단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업무 수첩이 56건, 그중에서 특검이 이제 압수한 게 39건인데 39건에 빽빽이 썼어요.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이라는 말 있잖아요. 적어야 생존한다고. 그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은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다. 그래서 적응한 생물체가 자기 형질을 후손한테 물려줘서 계속 진화할 수 있었다. 뭐 그게 다윈인데, 저분은 그냥 그 적자가 아니라 들이 적기만 노트 필기만 한 거죠, 있는 동안에. 근데 저거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경제 수석이라는 자리에 저럴 수가 있는가. 거의 어떻게 보면 민원에 뭐 모인다고 민원 기록부고, 누구는 어디 자리에 넣어라, 누구는 빼라, 뭐 청탁자에 보니까 정치인도 있고, 친박인, 언론인, 고위관리, 경제인, 언론사 이름이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안종범 수첩 56건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사초처럼 자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좀 수사가 좀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미수에 그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배자들, 이 파워 엘리트들의 행태가 사사히 드러난 것, 이 기회에 좀 더 까발렸으면 싶고, 진짜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 교수 출신 중에서도 경제를 잘한 사람 많거든요. 남도구 부총리, 경제총리 같은 사람, 서강대 교수 출신이면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바지했는데, 저분도 교수 출신으로서 하는 일이 어떻게 저렇게 집사 같은 일만 저렇게 했냐 말이죠. 그런 거 볼 때는 참 안타깝게 짝이었고, 또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은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수첩 뒷부분은 또 대통령 지시사항부터 또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또 깨알같이 있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명할 수 있을지 참 좀 더 수사해서 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고위층의 치부가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한데, 관련해가지고 안종범 수석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듣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는 것이 취미다, 이렇게 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그러면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입력된 거 아닙니까?
전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안 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대기업 총수들한테 투자를 하라, 문화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자발적 의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포폰으로 좀 연락해서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대기업 통해서 재단에 이제 출연금 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평생 살아봤지만. 그 당시에 이 최순실 씨가 인선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러면 아까 수석들끼리 모여서 논의하실 때는 이 재단 관련 인사 인선에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이분이 관여됐다는 거를 알고서 이렇게 그 의논을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제가 증언을 했지만 당시에 비선실세가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까지 그 그때 그래서 건의도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코스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그래서 저런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VIP라고 따로 적혀 있고 KD 코퍼레이션 뭐 이제는 아실 거예요. KD 코퍼레이션도 있고 김영재도 있고 뭐 김원장도 뭐 단어들이 나오고요. 근데 저게요. 보도가 잘못된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저 안종범 수첩 있잖아요. 저게 박 대통령 재판에 직접 증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건 전형적으로 전문 증거입니다. 예. 이 말은 그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걸 적어놓은 서류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증거 쓸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서 안종범 수석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야 돼요. 예. 나와가지고 이 수첩은 내가 직접 기재한 거다. 이게 형식적 진정 성립을 확인해주고 두 번째, 이 내용도 진짜 이게 내가 들은 대로 사실대로 맞다. 이게 실질적 진정 성립 두 가지를 인정해줘야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안종범 수석이 다음에 재판 넣어가지고 야 이거는 이게 내 추측이고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이게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이 수첩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안 수석에 그런 말이 덧붙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직접 출석해서 이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해줘야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지. 이 수첩 자체가 바로 박 대통령 재판에는 증거가 안 돼요. 그러나 안종범 수석의 재판에는 바로 이게 증거가 돼요. 보고는 이거는 직접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 자기가 직접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걸 논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종범 수석이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전 증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분은 검찰에서도 다 맞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는 모양을 보였고 현재에 가서도 비선실세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자. 일종의 뭐 고백을 하자고 건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나쁜 시체말을 말하면 좀 뒷심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증거가 막 나오면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나온 이 수첩이 틀리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뭐 안수석을 부르겠죠, 뭐 검찰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김기춘 실장이 아예 VIP 대통령의 민원을 굉장히 중요하다. 담당관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여러 가지 행태를 본다고 한다면 뭐 그것은 뭐 당연한 지시가 아니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깨알 같은 지시를 한 부분도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은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그 대통령의 그런 지시 자체가 그 지시가 일종의 다 민원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민원은 도대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한테 듣고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해보는 것이 당연한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분이 또 상당한 또 정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은 끝끝내 최순실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청문회에서 뭐 기억이 오래돼서 이러면서
2007년도 경선 과정 그 이야기하면 최순실 이름 정도는 들었다는 식으로 나지못해 인정은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누가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다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간에 자신은 그 민원의 출처보다는 민원을 지금 지시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신기만을 보좌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종범 수석의 마지막 직책명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거든요. 근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민원 조정수석으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면 대통령이 뭔가 있으면 그냥 지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해당되는 수석이나 비서관한테. 담당관을 한 명 둔다는 거는 그만큼 양이 많다. 그렇죠. 민원도 많고 그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담당관에서 너는 그 민원만 꼭 챙겨라. 그것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실세였으면은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담당관을 지정해서 너는 대통령 민원만 처리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저 김기춘 실장이나 안종범 수석이나 우병우 수석 같은 사람들이 저런 거에 연루가 됐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 아닌가. 저런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정수석실이 기강이 섰다면 뭐 박한천 정경정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번지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거기서 올바른 얘기를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김용갑 옛날에 그 7인의 멤버처럼 민정수석이 올바른 일을 했으면 민정수석이 5대 그 사정기관 그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국정원 5개를 어떻게 보면 총괄해서 대통령하고 핫라인을 구성해서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해야지. 담당관을 지정해서 너는 대통령이 취직시키라는 거 안종범 수첩은 누구 자르라는 얘기까지 다 있잖아요. 누구 말 안 듣는다고 자르라, 내보내라, 누구는 승진해라 뭐 다 있는데 그런 것만 처리하는 담당관을 둔다는 게 지금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지금 청와대는 나는 대통령은 없었지만 지금은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한 1000명이나 되는 비서관들이 뭐 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지금도 월급 타먹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 우병우 수석 검찰 나가죠. 예. 좀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저는 이게 딱 한마디 하면요. 우병우 수석은 공범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벌령 인석도 5명 공범이죠. 이화여대 학사 비리도 4명 구속됐죠. 그다음에 재단 만든 것도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공범이죠. 근데 우병우는 왜 공범이 없어요? 우병우 혼자서 이게 다 직권남용 직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병우의 공범은 검찰이에요. 왜냐면 이게 검찰권을 사유하시고 남용하려면 그런데 저는 이게 검찰이 꼬르자리기로 뭐 한두 개 혐의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 영장 청구하고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검찰에 있는 그 많은 우병우 사단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게 공범자를 해야 되는데 우병우는 모든 게 혼자 다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